여러분 안녕하세요. 행크TV 송사무장입니다. 건물주가 되어야지만이 월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액으로 월세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제주도가 떠오르죠. 제주도 한 달살이가 단기 임대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단위, 2년 단위로 빌려줘야지만이 관리할 것도 없고 편하니까 그렇게 임대 놓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렇다면 한 달, 일주일, 2주 이런 단위로 임대를 할까요? 단기 임대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이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품을 넣고 청소를 해주는 이 두 가지 서비스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숙박시설에 있는 건데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통 1년, 2년 하는 것보다 월세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소비자 사이에 서로 이해가 맞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보면 1, 2년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단기 임대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수요가 생겨났냐? 보통 숙박이라고 하면 여행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노마드,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서 단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행에 가서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단기 임대 거래 규모가 지금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에 50억이었던 시장이 지금 5배 증가했으니까 증가 속도는 정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 임대라고 하면 제주도나 여수나 이렇게 관광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이렇게 도심에서도 이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잘 이해해보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 전용 84제곱미터니까 국민평형 32평형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분양가 5억 3천인데 월세로만 그냥 놓게 되면 월세로 놓는다는 게 뭐예요? 1년이나 2년의 단위로 이거를 한 사람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에 13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증금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주 단위로 돈을 내세요. 주에 그냥 55만 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4주 동안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월 수입은 지금 22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좀 노멀하고 보통의 시장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연수익률이 4.98%로 그냥 월세를 놓는 것보다는 훨씬 좀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방 3개, 화장실 2개 여기에 우리가 소파도 있겠고 침대도 있겠고 식기 종류 이런 소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가로 세팅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해놨을 경우에 더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만 봐도 좀 괜찮은데 실제로는 5.3억을 사서 4.98%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아닙니다. 아마 기자분께서 부동산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측면으로 이거를 단기 임대로 놨을 때는 더 수익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분양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3천만 원에 임대인에게 130만 원을 주고 나는 단기 임대로 놔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아마 이거에서 한 4배 정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 보통은 방 하나짜리 아니면 방 2개짜리 아니면 더 저렴하게 임대로 나온 보증금이 1,000에서 3천만 원 이 투자금을 가지고 이 월세하고 단기 임대를 놨을 때 이 차액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죠. 빨간 조끼님의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플레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인데 이거는 임대인분들 원룸 갖고 계신 임대인분들 참고하셔도 좋고요. 임차인분도 참고하셔도 돼요. 빨간 조끼님이 원래 이 원룸 물건 하나를 월세 50만 원을 받았었어요. 월세 50만 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소품을 넣었어요. 이렇게 식탁도 놓고 조명도 놓고 소파도 놓고 침구류까지 그냥 몸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게 하루를 쉬던 일주일을 쉬던 그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룸
후에 이거를 단기 임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더니 월세 4배 되는 수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부동산을 통해서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단기 임대,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어플과 소통의 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룸 건물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월세 500만 원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원룸 건물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를 구해서 5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이 소품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요즘 당근 많이 하니까 당근에 괜찮은 거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잘만 당근하면 정말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룸을 내가 500만 원을 구해놓고 여기에 100만 원 소품을 세팅을 했다고 하면 내가 임대인에게는 50만 원을 내고 여기에서 200만 원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6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월세를 낸다고 하면 15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청소비나 여러 가지가 빠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큰 월세로만 떼었을 때는 600만 원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여기 직장인 수요가 많고 단기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응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니 저렇게 꾸며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들어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규직이 불확실해서요. 3개월짜리 원룸 인기가 여러분들 폭발이에요, 폭발.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원룸 구하는 사람도 내가 1년짜리를 구하면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단기로 여기가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원룸 인기가 폭발하는데 원룸 살려고 하면 또 가구도 다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구도 풀옵션이 있지만 그 외에 소품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품까지 있는 곳에 인기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전세계약 부담된다. 그리고 통보를 하려고 하니까 왕복 3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단기 임대로 살아보고 결정하려고요. 이거는 이런 수요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도 이런 물건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게 생각되죠. 정규직 공채가 줄고 인턴이 늘면서 2030의 자취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근처에 원룸이나 투룸 월세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단기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 내가 여기에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일할 기간이 짧다니까요. 회사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일해보고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할 회사인지 결정하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일자리가 좀 많은 지역에 오히려 원룸에 1년, 2년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많이 내는 단기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크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니까 회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로 과연 이런 단기 임대를 하고 있을까? 공실난 썩빌이라고 해서 이게 썩은 빌라의 줄임말인데 그만큼 허름하고 낡은 빌라를 단기 임대로 세팅해서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강릉에서도 단기 임대를 하고 단기 임대 룸 세팅하기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단기 임대 지역도 강릉, 인천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느 한 지역 관광지만 편중된 것도 아니고 도심에만 편중된 것도 아니고 이런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이 부분도 정말 좀 괜찮게 수익 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단기 임대 실제 회원 사례입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사진을 올려놓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도배하고 장판만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수영장 아니면 미니 자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놔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쨌든 뭐 차를 마시던 간단하게 뭐 술을 마시던 그런 공간까지 지금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원분들의 성공 사례인데 내가 당연히 그냥 여기서는 보면 월세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서는 뭘 받아요?
맞아요. 이 숙박료를 받는 거예요. 숙박료. 우리가 어디 출장 가더라도 모텔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모텔은 책상도 되게 작잖아요. 그 근무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쪽으로 잠깐 출장 왔다 하면 단기 임대를 한번 경험했던 소비자라고 하면 다른 데 가더라도 단기 임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용하다가 모텔 가는 거는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단기 임대 수요가 이렇게 5배 폭발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수요자는 계속해서 단기 임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모텔, 리조트 이런 데 말고 에어비앤비를 한번 이용해 봤던 그런 분들은 또 에어비앤비만 이용을 하세요. 왜냐면 좀 집처럼 편안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대가족 같은 경우 뭐 2인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는 모텔과 숙박업소보다는 이런 단기 임대,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이런 게 훨씬 더 이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회원분들 경험담 올라왔던 거 간단히 제가 캡처해봤는데, 인테리어 마치고 기다리던 중 10월에 첫 예약이 들어왔고 11월, 12월에도 예약을 주셨어요. 제가 이 경험담 보면은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들어오네? 정말 예약이 되네? 항상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수리하고 일반 임대를 했다면 그냥 고정적인 월세만 들어왔겠지만 단기 임대를 하고 나니까 이 수수료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비용, 관리비용을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를 제하고도 월세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고 하면 이거는 머리로 돈을 버는 거지 이거 돈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닌데?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를 했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짧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또 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청소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받았다가 청소 지저분한 게 아니라 물건이나 이런 거에 이상이 없을 때 5만 원을 다시 환불해주는 제도를 하게 되면 기물이 파손되거나 또 훼손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3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나중에 바로 환불해주는 이런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여기 고급 시설을 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실 하기 전에 입실 동의서를 메일로 주고 받은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약간의 귀찮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주의사항 한번 챙겨보시고 내가 정말 이거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수익을 거둔 회원분들의 경험담도 읽어보시면 이런 사항도 챙겨야 되고 이런 거를 주의하면 되겠구나,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계단을 밟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정말 큰 건물을 사서 월세 놓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잣돈, 갖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단기 임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액 투자이거든요. 내 월세를 늘려가고 그 기간에 수입을 늘려간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성장해 갈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수요 부분만 좀 잘 챙긴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